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현입니다. 오늘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인 아이오닉의 첫 번째 모델 아이오닉 5가 공개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글로벌 디지털 런칭에 앞서서 오전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프레스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요. 이 프레스 컨퍼런스 영상은 별도의 중계를 하거나 재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기자 간담회 때 나온 내용들, 어떤 내용이 오가고 발표됐는지, 그리고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신문 10답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우선 아이오닉 5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긴 롱레인지 모델은 5천만원대 초반에 익스클루시브와 5천만원 중반의 프레스티지 두 가지 트림이 출시되는데요. 이 스탠다드 모델의 가격과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전기차에 적용되는 개별 서비스 혜택 최대 300만원과 서울시 기준 환경부 및 지자체 구매 보조금 1200만원을 반영할 경우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3000만원 후반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국내 판매 목표는 26,500대라고 합니다. 이어서 경쟁 모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장재훈 사장과 상품 본부장 김웅수 전무 등은 직접적으로 특정 모델을 지칭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디자인 센터장 이상엽 전무가 폭스바겐 ID4를 언급했습니다. 해당 세그먼트에서는 다양한 전기차가 쏟아질 예정이고 이 전용 플랫폼에서 제작된 차세대 전기차들과 경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행거리는 어떨까요? 롱레인지는 72.6kWh, 그리고 스탠다드는 58kWh의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이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10에서 430km로 측정되었는데요. 이 전륜 모터를 추가한 4륜구동 모델은 더 짧아질 것이고, 배터리가 작은 스탠다드는 더더욱 짧겠죠. 이 부분에서는 실망감이 좀 높아졌는데요. eGMP 전용 플랫폼이 아닌 코나 일렉트릭의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06km입니다. 이 전용 플랫폼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500km를 넘지 못했어요. 이 유럽에서는 스탠다드 모델이 450km, 롱레인지가 550km를 넘는다고 했었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죠. 이 차후 출시될 아이오닉 6나 7, 그리고 기아차 CV, 제네시스 JW 등도 극적으로 주행거리가 늘어나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 크기가 커지고 배터리가 크지만 무게나 성능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감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에도 고성능 M 모델이 나올까요? 이 내부적으로 출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모두 준비되어 있고 여러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김웅수 전무가 밝혔는데요.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N에서 거둔 성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날 현대차는 이 외부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을 강조했는데요. 이 기자 간담회에서 캡슐 커피 머신과 헤어드라이기를 직접 켜서 사용하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3.6kW의 소비 전력을 제공하는데요. 이 경쟁 모델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강조하면서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기능, 원격 주차 보조 등 제네시스 GV80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추월은 안 되고요. 방향 지시 등을 켜면 차로 변경을 도와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네시스를 능가하지는 못해요. 일각에서는 테슬라처럼 과감하게 풀셀프 드라이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이오닉 5도 콘셉트카 45처럼 픽셀 단위 매트릭스 램프가 지원될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아이오닉 5 외부 디자인의 핵심은 파라메트릭 픽셀입니다. 이 픽셀 무늬를 촘촘하게 넣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좀 호불호가 나뉩니다. 전면 헤드램프는 각각의 라이트 유닛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매트릭스는 아니지만 디자인만은 예뻐요. 반면 측면 휠에 적용된 파라메트릭 픽셀이나 후면 리어램프의 파라메트릭 픽셀은 불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이 후면 리어램프는 하단에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지만 가운데 부분은 장식만 되어 있어서 콘셉트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는 갇힌 느낌입니다.
차량 전면에는 크램쉘 후드라고 하는데요. 이 후드가 휀더 부위까지 확장된 형태예요.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한데 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측면 또는 대각선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이 휀더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후드까지 전체 판금 도장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이 수리 정비 측면에서는 그렇게 반갑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의 특징은 전후 오버행이 짧고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요. 이 휠베이스 길이는 3m에 달하는데 이 길이는 실내 공간으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겠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이 내수 모델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옵션으로 적용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개를 좀 갸웃했는데요. 물론 기능적으로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불호에 가까운데 외부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구형 고프로 느낌, 그러니까 아우디 트론보다 굉장히 좀 투박한 느낌이었고, 실내에서는 모니터가 베젤이 너무 두꺼워서 마치 오래된 삼성 갤럭시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실내로 넘어와서 실내에서는 이 스티어링 휠에 로고가 없다는 질문이 나왔어요. 실제로 봤더니 정말 없었습니다. 이상혁 전문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 답변과 달리 후드에는 엠블럼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5의 실내 인테리어 콘셉트는 유니버셜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앞, 뒤 좌석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이 조수석에 발받침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운전석에도 발받침이 있었어요. 물론 운전 중에 사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닐 테고요. 대기 시간이 긴 충전 중에 자세를 편하게 누워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트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센터 콘솔도 앞뒤로 움직이는데요. 이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차 발표와 기자 간담회 때 엄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나 싶을 정도로 말을 하던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혁신적이진 않았거든요. 이 현대차 분들은 마치 아이팟, 휴대폰, 사파리를 하나로 합했던 애플 아이폰의 첫 등장처럼 그런 식으로 좀 PPT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지나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소재는 당연히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적극 사용했는데요. 실차를 보진 않았지만 화면으로 보여진 단점을 꼽자면 여기서도 디스플레이 베젤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특히 아이보리 색상이라서 그 대비가 더욱 심했는데요. 너무 두꺼웠어요. 그냥 아반떼나 투싼처럼 블랙으로 했다면 티가 덜 났을 텐데 저는 굉장히 좀 불호에 가까운 두꺼운 베젤이었습니다. 실내 색상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어두운 색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기어는 스티어링 오른편 하단에 바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이얼 방식으로 조작을 합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정말 로고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자 간담회는 아이오닉 5 론칭이었지만 코나 일렉트릭 화재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장재훈 사장은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고객 안전을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건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이 국토부에서 BMW 화재 때처럼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요? 이 국토부에서도 조금 미적지근한 것 같고 LG전자도 SK와 분쟁 그리고 물적 분할 이후 상장 이슈 등이 있어서 뭔가 차일피일 미루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슈퍼차저처럼 충전 인프라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유원하 부사장은 올해 초급속 충전기 120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와 별개로 전기차 전용 멤버십을 통해서 충전 요금 할인 등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는데요. 800V급, 그러니까 350kW급 초급속 충전을 사용할 경우 18분 만에 배터리 80%를 충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800V는 아직까지 좀 찾아보기 힘들죠. 지금 현재 국내의 급속 충전은 대부분 50에서 100kW입니다. 이걸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 초급속 충전기가 120개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오닉 5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질의응답과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신문 10답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차가 공개가 되면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리프 신승이었습니다.